극단적인 예라고 해서 책에 나오는 예시는 뭐냐면은 출산을 예로 들었을 때 보통 출산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잖아요. 그 출산조차도 엄청난 쾌락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쾌감 출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출산의 고통을 쾌락으로 바꿔서 인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들은 정말로 출산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쾌락을 느낀대요. 어마어마한 쾌락. 자, 이게 나타내주는 증거는 뭐냐면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포아! 자, 포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존적 변태 수업 킹크 2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킹크는 이게 기존의 우리의 믿음들을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은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1부의 내용은 뭐였나요 여러분들? 자, 1부의 내용은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내가 바란 현실이다 라는 거, 내가 원했던 현실이다. 왜? 자, 이 세상은 되게 우리가 봤을 때 끔찍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아, 정말로 이게 이 끔찍한 게 이게 세상이라면은 아, 이걸 만든 게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도 이상한 존재구나, 변태 아닌가, 변태? 이렇게 뭔가 끔찍하고 괴로운 세상을 만든 거 보면은 아, 신은 분명히 변태임에 틀림이 없어. 근데 자기개발서들 보니까 인간은 곧 신이라고 하는데, 신의 일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의 일부인 나도 변태가 아닌가? 아,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해서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넘어가서 보면은 자, 7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개의 공리가 나옵니다. 7개의 공리. 여기서 공리라는 것은 자, 결론 도출을 위해서 일단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것을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한다는 건데 그게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경제 상태, 내 건강 상태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걸 갖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사실은 원했던 거다 라는 거. 어때요? 받아들이시나요? 사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가득하고 내가 만나는 애인들은 다 정말 별로인데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슌칸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원한 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인 면, 악마적인 면이 원한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원하긴 원했는데 그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의식화되지 않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마법사 칼 융이 했던 말인데 자, 사람들은 아, 내 삶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 다른 사람들 잘만 사는데 나는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상해. 내 애인들은 다 이상했어. 그게 내 운명인가 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하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의식화하지 못한 그 무의식이 작용한 것 뿐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냥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설마 내 생각에서부터 기인한 것들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그게 나의 무의식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들이 내 세상에 현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강력한 무의식의 욕망, 호기심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두 받아들여 의식화하는 작업을 불편하더라도 해내면 무의식은 당신을 쥐고 흔드는 불길한 힘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자, 우리가 이 무의식을 모두 받아들여서 의식화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내가 도대체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정말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내면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 즉 우리의 무의식이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실현이 된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을 하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폐허가 된 전쟁 지역이나 학대 상황에서 꼼짝 못하는 아이들을 대며 이렇게 말을 한다. 아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전쟁 상황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죠? 너무 잔인한 말 아닌가요? 당신이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자, 첫 번째, 삶에서 펼쳐지는 외부 상황에 개인의 무의식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집단 무의식의 욕망도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이거는 뭐 트랜스평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원하겠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재앙이란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많은 인류한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이런 것들, 기아나 이런 거. 그런 거는 그 개개인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무의식에 휩쓸리는 거죠. 그걸 이제 트랜스평에서는 펜듈럼이라고 하잖아요. 펜듈럼. 자, 이거 펜듈럼인 겁니다. 그리고 그 펜듈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펜듈럼에 휩쓸리는 거죠. 자,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취업하기 힘들어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내 집 장만을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대부분의 사람들 한 7-8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이랑 다르게 유난히 나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컨대 뭔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상해요. 내가 만나는 남자마다 또라이예요. 내가 만나는 여자마다 집착이 쩔어요. 그러면은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무의식의 문제인 거고,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겪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리는 감각을 쾌락으로 경험하느냐 고통으로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자,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져갖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되는 일이 없어. 하필이면 팔이 부러져갖고 불편해 죽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완전 대박이야, 야, 내 꿈이 간호사랑 결혼하는 거였는데 왠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 너무 설레, 어떡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컨대 여기에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극단적인 예라고 해서 책에 나오는 예시는 뭐냐면은, 출산을 예로 들었을 때 보통 출산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잖아요. 그 출산조차도 엄청난 쾌락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쾌감 출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출산의 고통을 쾌락으로 바꿔서 인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들은 정말로 출산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쾌락을 느낀대요. 어마어마한 쾌락. 자, 이게 나타내주는 증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힘들다고 말하는, 그 아프다고 말하는 출산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쾌락으로 바꿀 수 있다. 전적으로 어떤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에 달린 것이다.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쾌락으로 받아들이냐,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건조차도, 이건 정말 최악이야라고 말하는 사건조차도 내가 그걸 최악이라고 단정 짓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최악의 감정을 느끼는 거지, 아무리 최악처럼 보이는 사건도 내가 최상이야, 와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건이 최고의 사건처럼 나한테 온다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자, 실존적 변태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적어도 처음에는 척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자, 지금 내가 선택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식으로 선택한 것들이 다 내가 원해서 나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즐기는 마음, 갖는 척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 모든 터치에 흥분할 수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번의 터치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터치는 뭐냐면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터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책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아니면 놀라운 상황의 발생, 아니면은 내적 목소리의 비판적 독백, 이것들을 다 터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춘카야,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마음 공부를 꾸준히 안 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터치.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누구랑 부딪혀서 팔이 부러지거나,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터치라고 하는 겁니다. 터치. 자, 그리고 이런 터치는 타인이든 자신의 마음이든 운명이든 우리를 건드리는 이런 터치는 무수히 많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터치에 기꺼이 흥분할수록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긍정적인 동시성을 더욱더 잘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은 긍정적인 어떤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것들이 나오는 거죠.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오든 간에, 그러니까 어떤 터치가 일어나든 간에 거기에서 내가 좋은 감정을, 기쁜 감정, 쾌락, 즐거움을 느낀다면은 내 삶의 긍정적인 동시성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네 번째, 흥분과 다듬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온전히 허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자, 완벽하게 똑같은 사건 앞에서 당신은 흥분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닫아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만드는 내면의 사건도 포함된다. 얼마나 흥분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허용하느냐는 결국 본인의 삶을 거칠고 변태적인 게임으로 즐겁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각잡고 진지한 자세로 삶이란 에고의 입맛에 맞는 특정 패턴을 따라야 한다고 믿느냐에 달려있다. 흥분에 몸을 더 깊이 맡길수록 언제나 당신을 통과해 물질화 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조류에 저항하는 힘도 약해진다. 슬픔과 분노와 실망을 흥분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라는 말이 별다른 뜻이 아니다. 그저 이 감정들이 선사하는 날것에 감각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느껴보라는 의미이다. 감각을 느낄 때 냉소적인 판단을 내세우거나 그 의미에 대해 스토리를 짜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삶이나 느낌에 접근할 때 지나치게 진지하고 도덕적인 태도보다는 미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적인 태도를 갖는 게 마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용하다. 자, 슬픔이라는 느낌을 예로 들어보자. 이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아, 슬픔의 느낌은 깊고 무겁구나. 굉장히 강렬하군. 어디 보자. 느끼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 감촉은 어떻고 소리는 어떻지? 약간 스펀지 같네. 주의를 기울이니 심장에 나는 소리가 마치 느린 실로폰 멜로디가 비오는 골목에 들리는 것 같군. 반면 이와 반대되는 태도는 아, 싫다. 슬픔이 주는 이 깊고 무거운 느낌. 이건 분명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끝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실패자만이 슬퍼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이다. 전자는 즐겁고 미적인 태도이다. 반면에 후자는 심각하고 도덕적인 태도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자,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흥분으로 바라봐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입니다. 자, 내 사건 속에서 내가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게 닫힌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린 마음은 어떤 거냐? 내가 지금 고독을 느끼네. 아, 이 고독의 느낌이 참 심오하네. 아, 뭔가 이렇게 혼자 가을 남자가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뭔가 허공을 응시하는 그런 느낌. 뭔가 나는 뭐 고독하고 멋있는 남자 같아. 참 신기하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은 거기다가 나쁜 거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죠? 나쁜 거라고 꼬리표 붙이는 겁니다. 제가 늘 말했던 그거예요. 꼬리표 붙이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꼬리표 붙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흥미로운 어떤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보는 어떤 이제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사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다가 안 좋은 꼬리표 붙이지 말고 좋은 꼬리표를 붙여보라는 겁니다. 아, 이 사건이 내 삶에 왜 나타났을까? 흥미진진한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사건들이나 감정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다 그것들을 흥미롭게, 재미있게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열린 겁니다. 열린 거.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열려있는 마음,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허용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째 넘어갑니다. 5번째. 자, 욕망은 부정이나 억압이 아닌 실현을 통해서 진화한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무의식적인 욕망, 호기심이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의식적인 마음의 기준에서 보면은 꽤 금기시되고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는 결핍과 제약에 대한 욕망, 억울함을 느끼고 싶은 욕망, 거절을 느끼고 싶은 욕망, 불만족을 느끼고 싶은 욕망, 상처받고 싶은 욕망 등이 있다. 자, 이런 거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 결핍을 느끼고 싶고 제약을 당하고 싶고 뭔가 억울함을 느끼고 싶고 뭔가 거절받고 싶고 불만족을 느끼고 싶고 상처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다. 보통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하지만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돈을 더 많이 원하는데 왜 나한테 항상 돈이 없지?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왜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둡고 뒤틀린 욕망, 호기심이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실현됨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지금까지 부정과 기피로 일관한 욕망이 실현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감사해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일 때 그러한 욕망은 해방이 된다. 자, 또 이 욕망이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빛이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를 느끼고 싶은 무의식적 욕망이 삶의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나는 내 드라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두운 욕망의 성취를 축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무의식의 영역이었던 욕망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를 느끼고 싶은 욕망으로 변이했고 나는 홀가분하게 나아갔다. 자, 우리한테는 이런 뒤틀린 욕망과 호기심이 있다. 궁금한 거죠. 어떨까? 내가 거절받고 불만족을 느끼고 상처가 되면 어떨까? 이런 궁금한 겁니다. 그 이상한 것들이 왜 궁금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자, 그런 말 많이 듣죠? 우리는 전체이자 하나였다고. 그러면은 자, 이 전체이자 하나일 때는 어떤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왜냐? 우리는 이제 하나잖아요. 일원성이잖아요. 일원성. 자, 혼자 있을 때는 키가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풍요로운지 결핍한지 모릅니다. 대조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죠? 대조되는 곳이.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분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싶겠죠. 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사실 풍요로운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슬픔도 느끼고 싶고 기쁨도 느끼고 싶고 풍요로움도 느끼고 싶고 결핍도 느끼고 싶고 만족도 느끼고 싶고 불만족도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불만족스러운 것들,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들을 자꾸만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의 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표면적으로도 원합니다. 수용하고.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표면적으로 배척하고 멀리하려고 해요. 아, 나는 불만족을 원하지 않아. 나는 결핍을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억압이잖아요. 억압. 자,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억압하려고 막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더 삐져나오려고 합니다. 반발심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들,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억누르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져서 우리 안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밀어낼수록 그게 우리 안에서 커졌다는 겁니다. 커져서 그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창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 나는 사실 이런 욕망이 있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이 펼쳐진 거야 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바로 풀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알아봐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불만족을 느끼고 싶어. 나 슬픔도 느끼고 싶어. 이런 것도 너의 모습이야. 이걸 인정해. 왜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니? 왜 빛만 추구해? 어둠도 그냥 수용해. 그게 또 너의 한 부분이야. 왜 나를 자꾸 부정해? 라고 계속해서 내면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켜 주려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대할 때처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대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것들의 이 욕망, 이제 에너지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풀리게 되고 나는 이제 중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중립 상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이제 중립 상태가 돼갖고 그때 이제 내가 더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6번째는 수치는 마법을 죽인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설명 안 할게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 창조력을 당연히 죽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7번째는 진실은 감각적이다 라는 거. 근데 이런 겁니다. 내 전남편과 벌이는 이 양육권 싸움에서 금단의 사악한 쾌락을 느껴도 좋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뭔가 미묘하게 짜릿한 감각이 느껴진다면은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 아, 나는 이런 결핍한 상황을 원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그냥 인정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사실 이렇게 결핍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아등바등 애쓰고 이렇게 힘내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짜릿해요. 아, 그러면 내가 사실은 이것을 변태적으로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비틀린 욕망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감각이 우리한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안녕.